중간에 화면을 껐어요. 근데 다행히 바로 알아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이어서 보시면 돼.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가 대입법인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란 얘기야. 빈칸 안에 특정 대상을 지정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그 대상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1학년, 2학년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요. 수능 난이도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아예 패턴으로 만들어 놓으란 얘기인 거야. 다시 만약에 빈칸문 안에 특정한 대상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를 대입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한테 어울리는 대상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포인트는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런 애야지 라고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문 속에서 확인을 해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연주자니까 소리 듣는 거야 똑같이 주변 사람 듣는 거랑 듣겠지. 아닐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문 속에서 꼭 근거를 찾는 습관을 들여놓으라는 거. 요거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이거였다. 빈칸문 안에 특정 대상이 지정돼서 나오면 우리는 대입법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 이게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10번 안 풀었으면 풀고 나서 보세요. 풀었으면 이제 그냥 이어서 보시고. 자, 110을 가볼게요. 자, 우선은 빈칸. 근데 오늘 왜 이러지? 빈칸을 좀 보실 건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네요. 그래도 꽤 기네. 읽어봐 볼게. On executed purpose, in short. 힌트 나왔네. 우선은 in short. 자, 결과적으로 executed purpose is a transaction in which the time and energy spent on the execution are balanced against the resulting asset. An ideal case is one in which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내 빈칸 부분은 ideal case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 많이 했지만 I am a boy 그리고 관계사 그잖아. 내가 소년이고 소년을 설명해 주는 게 요거라면 얘가 곧 이거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글을 읽고서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건 뭔가를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야.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요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찾아서 답을 써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executed purpose 어떤 이행되어진 목적 결과적으로 자, 결과적으로 수행되는 어떤 목적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is a transaction. transaction은 뭐예요? transaction. 거래란 말이야. 거래. 됐어요? 거래. 자, 어떤 거래냐? The time and energy. 시간과 에너지. 어떤 시간과 어떤 에너지냐면
spent on execution. 그 실행, 그 이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간과 에너지. 얘네가 are balanced. 균형을 갖게 된다라는 거야. against the resulting asset. 자, 어떤 결과적인 것과는 against 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against의 개념이 뭐였어요? 반대 저항의 개념이었단 말이야. 이거 한번 혹시 모르니까 체크 좀 해놓으시고. 됐어요? 즉 이것에 대해 뭔가 균형이 갖춰지게 된다라는 거야. 시간과 에너지라는 게. 그 거래라고. 뭐가? 이것은.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해보면 어떤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그것을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쓸 때 얘네가 어때야 된다라는 거야. 결과 대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상적인 건 어떤 겁니까? 라고 나올 거야. 해석이 좀 됐다면 이거는 유추해 볼 수 있어. 이 말을 베이스로 끌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건 되겠냐?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 결과를 위해서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자, 이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들이고 보통 니네가 한 달에 학원 오는 게 12시간이죠. 그래. 40시간을 들였다고 할게. 자, 40시간을 들여갖고 500만 원어치 학원을 딱 다녔는데 결과가 4등급. 됐어? 이 사람 말대로면 이건 뭐야? 이건 꽝이야. 그잖아. 아니, 느낌상. 야, 씨. 한 달 동안 학원을 40시간 갖고 500만 원짜리 학원을 갔는데 4등 나온 게 말이 되냐? 이거란 말이라고. 됐어? 근데 아까도 얘기한 거야. 만약에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그냥 우선은 뭐 해라. 인지만 해놓는 거야. 아, 그냥 요 말인갑다라고 인지만 해놓으란 얘기인 거라고. 됐어? 뭐 어떻게 올라가서 읽어봐야지 뭐. 자, so far as powering machine-driven vehicle is concerned, the provision of energy from central generating source is usually limited to fixed line, like railways, and even then requires a continuous overhead or trackside supply.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씨. 야, 이거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이 안 된다. 이거 시간 드릴 테니까 해석 좀 해보세요. 시간에 쫓겨서 못했을 때는 시간 여유 있을 때 꼭 해봐야 돼. 자꾸 찾아보시라고. 자기가 뭘 놓치고 있는가를.
자, 가볼게요. 우선은 앞에 거는 뭐 그런다 치고 그나마 이제 뒤에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Central Generating Source로부터 에너지의 공급이라는 것은 usually limited to fixed야. 네, 잘 들으라고. 이건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그 방학이란다. 저기 뭐야. 하여튼 그 했는데 자, 그냥 be limited랑 be limited to 명사는 아예 다른 쓰임이라고 얘들아. 이걸 제한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 자, 이때 사용이 되는 요 limited는 누구랑 동일하다고 봐도 되느냐 하면 confined와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된다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된다? 주어는 A에 국한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 이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를 아는 게 중요한데, 자, 첫 번째는 주어의 최대치가 A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주어는 A 이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자, 그러다 보니 주어는 A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했어요. 이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최대한으로 A에게 가고 A에게 영향을 받다 보면 주어는 결국에 A가 될 것이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얘네는 그냥 개념으로 기억을 해서 학습해 두셔야 돼. 이거는 말로 이해하지 마시고 개념을 이해해 보세요. 주어가 A에게 제한되어 있다,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A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자, 그러다 보니 주어는 결과적으로 A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자, A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최대한으로 A만큼 간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주어가 A가 될 거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란 얘기야. 됐어? 요거는 체크 좀 해놔라. 얘기했지만 단어 뜻을 그냥 외우는 거는 이건 뭐 사실 기본적인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끝나야 되고, 우리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걔가 어떤 식의 의미로 활용되고 쓰이는지까지 같이 알아놔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럼 가볼게. 자, Central Generating Source, 여기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이 궁극적으로는 Fixed Line에서 끝난다는 거야. 이 이상으로 못 간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가지고 레일웨이의 경우처럼, 자, and even then, 자, 그리고 심지어 requires, 요구해, 뭐를 continuous overhead or trackside supply라는 것을 이제 필요로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될 건데요. 솔직하게 뭐 여기 있는 overhead or trackside supply가 뭔지는 몰라도 돼. 그냥 어쨌든 얘만 좀 중요합니다. 요것만.
그리고 이제 여기는 is가 1이 되겠죠. 자, 다시. Central Generating Source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은요. 끽해봐야 픽스드 라인에만 제한되는 거야. 그 이상은 갈 수 없어. 뭐 예를 들면 레일웨이와 같은. 그러니까 레일웨이가 뭐예요? 기차, 철도. 그리고 요구한다고. 뭐를? 끊임없는 공급을. 그러니까 얘는 고정되어 있는 애한테만 효용이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포인트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아도 되겠네. 얘의 특징은 fixed line과 continuous supply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 상황에서 바로 다음에 누가 나왔다? On the other hand가 또 나왔어. 반면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찾으면 돼? 똑같이 대조 그대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있는 storage battery를 그룹 2로 잡고 나서 얘의 특징을 보면 되겠죠. 자, 반면에 storage battery는요. can be recharged only from a fixed source and their power to weight ratio is notorious low.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은 천천히 한번 그냥 해석해 볼게. 자, recharge는 뭐예요? 재충전되는 거야. Only from fixed source야. 고정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재충전될 수 있고 their power to weight ratio는 악명 높게 상당히 낮더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 와, 요 앞에도 지금 말이 어려운데 여기도 지금 어려워. 왜?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중앙발전식 에너지 공급 방식 아니면 뭐 저장형 배터리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익숙하지 않단 말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어쨌든 on the other hand라는 얘기면 얘하고 얘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냐면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얘들아. 근데 선생님 여기도 픽스드인데요? 여기도 픽스드고? 그럼 뭔가 지금 니네가 잘못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왜냐면 이렇게 봐서 두 개 다 고정돼 있구나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이걸 쓰면 안 됐었다라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가 뭔지를 빨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봐보자. On the other hand 긴점으로 중앙 발전식 소스와 스토리지 배터리즈의 차이가 확인이 되겠어? 그냥 물어봐. 뭐야? 얘기해봐봐. 얘하고 얘의 차이가. 완료? 완료가 무슨 말이야? 어.
완료가 됐다.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싶을까? 네, 이런 느낌이야. 저장된 만큼에 대해서는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제대로 되려면 계속 뭔가 공급이 뭐 그런 얘기인 거야? 뭐 그래요. 잘 봐. 난 솔직히 모르겠어. 얘하고 얘 차이가 뭔지를. 고정된 라인에 돼 있고 지속적으로 야 만약에 진짜 뭐 반대로 갈 거면 얘는 고정됐는데 얘는 고정되면 안 되고 얘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면 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걸 잘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그럼 봐봐. on the other hand여서 얘하고 얘를 분명히 대조로 잡고 싶었는데 대조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우선은 읽었어. 잘 보라. 무슨 색으로 할까? 이거 해볼까요? 그냥 이걸로 갈게. 얘 체크해보세요.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라고 지금 돼 있어요. 대조적으로. 얘하고 얘를 이렇게 해서 대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바이 컨트레스트가 한 번 더 나와. 됐냐? 그러면 얘랑 얘를 대조하는 거야? 아니면 얘랑 얘를 대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A하고 C를 대조하는 거야? B하고 C를 대조하는 거야? 크게. B랑 C. B랑 C. 잘 봐야 돼. 야, 그럼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야. 얘를 A로 두고 B를 둬서 얘네 둘의 관계가 반면애라고 한다면 다시 바이 컨트레스트를 두고 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A여야 되지. 됐어? 이게 핵심이야. 얘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잘 봐봐.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야. A를 줬고요. B를 줬고 이렇게 C를 줄 건데 대조가 있고요. 내가 여기다가 연결사라고 쓰는 이유는 순접이든 역접이든 상관이 없는 상황을 그냥 말하는 거야. 근데 보통은 순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제 뭔가 얘기해 줄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얘들아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를 그냥 한 묶음으로 보고요. 요렇게를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 요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요건 이해되겠어? 우선 체크해 봐봐.
됐냐? 근데 선생님, on the other, 이거 반면인데. 잠깐만. 저번에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같아. 뭐? 얘들아, 앞으로 니네가 글을 읽을 때 on the other hand가 나오면 우리가 알던 대로 얘가 뭐일 수도 있지만 게다가일 수도 있지만 뭐도 있다 그랬어. 아니 뭔 소리야. 정답을 얘기했잖아. 반면에일 수도 있지만, 그죠? 반면에일 수도 있지만 뭐로 쓰일 때가 있다 그랬다? 게다가처럼 쓰일 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건 정말 기억해야 돼. 자, 그런데 얘가 게다가로 쓰이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었어.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이렇게 되려면 앞에 only one hand가 나와 있으면 요런 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개념처럼 쓰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너도 있었어 당시 때. 알겠냐? 이거 해봤자 지지난주인가 했던 거라. 이거 빨리 다시 써봐봐. 자, on the other hand를 반면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게다가처럼 볼 수도 있다. 단 전제 조건 그러려면 앞에 어떤 대상 하나를 이제 언급해놓고 나서 only one hand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 지금 여기에서 only other hand는 있지만 앞에 아무리 찾아봐도 only one hand는 없는데요. 그치? 왜? 생략을 해놔서 그래. 생략을 해놔서. 자, 이제 봐보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참고로 so far as 하면 뭐뭐에 관해서라면이란 뜻이야. 아는 것 같은데.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알고 있는 게 뭐야?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When it comes to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뭐에 관해서란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when it comes to ing와 so far as ing가 동의어라는 걸 기억해내란 얘기야. 알겠냐? 이게 원문은 when it comes to로 돼 있는데요. 여기만 선생님이 so far as로 바꿔줬어.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뭐뭐에 관해서라면에 when it comes to가 유행하기 전에 쓰였던 게 얘야. 근데 계속 말하지만 올해 고3 포커스가 뭐였다? 옛날 버전으로 단어가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랬잖아. 느낌에
when it comes to 대신에 so far as ing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기억해 두란 얘기야. 알겠냐?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럼 봐봐. 자, powering machine driven vehicle. 자, 뭐 이제 차량이라고 그냥 할게요. 차량에게 powering,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얘는 이렇고요. 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근데 보시면 맞아? 무언가에 얽매여 있고 계속 뭐가 돼야 되고 얘는 너무 낮고 그럼 얘도 지금 부정, 얘도 지금 부정이지. 이게 보여야 돼. 이래서 여기서는 only one hand를 뺐다는 얘기야. 요거 되겠어? 요거 체크하세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는데 only other hand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반면에라고 찍지 말아라. 확인을 하셔라. 자, 출제자께서 조금 배려를 하신다면 only one hand를 줄 수도 있다. 자, 근데 정말 그지 깡깽이 같이 출제를 하신다면 only one hand를 빼버릴 수도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체크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거야. 됐어? 순수하게 이게 정말 역접의 only other hand였다면 얘가 안 좋았으면 얘는 좋은 얘기라도 나와야 된다고. 아셨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로 여기 나와 있는 바이 컨트래스트부터가 진짜 대조구나 라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케이스가 지금 아까 얘기한 요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고. 아셨지? 오케이. 자, 반면에요. 내연기관 엔진은 use the energy, 에너지를 쓸 건데 액체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를 쓸 거야. 자, 그러다 보니 얘는 낮았는데 얘는 높고.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얘가 ideally suited for independent transport야. 우선은. 그래서 내연기관, 이게 이제 내연기관이잖아요. 내연기관이 어디에 적합하대? independent transport에는 얘가 적합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는 확인했어. 얘한테는 내연기관 엔진이 어울리는 거야. 됐죠? 야, 이제 좀 뭔가 됐나 싶은데 갑작스럽게 또 얘가 나와. but 체크. 아우, 짜증나. 뭐 이래. 자, 그리고 앞서서 설명했던 애를 disadvantage라 그래서 대명사 처리했어. 즉, 내연기관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이점이 이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저는 뭐 얘기할 거냐면 내연기관이 갖고 있는 단점 얘기를 할 거야. 됐어? 그럼 구성상 내연기관에 대해서 긍정의 얘기를 하다가 얘는 내연기관에 대해서 뭘 하고 있냐면 부정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뭔지를 봐볼게요. petrol and diesel engine. 자, 뭐 휘발유 엔진이든 경유 엔진이든 간에 inherently complex mechanism. 아주 복잡한 작동 방식을 갖게 돼. with many moving parts. 여러 가지 움직이는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됐어? that
must be lubricated and cooled야. 됐어요? 이게 이제 뭐 유연제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뭐 필요 없고요. 어쨌든 cooled 이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그 아빠들 가끔 자동차 엔진 오일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없어요? 아무튼 그 자동차 엔진 오일이라는 걸 알아. 엔진 오일이 뭐냐면 말 그대로 금속인 엔진 안에다가 기름을 퍼붓는 거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 기름 좀 들어간다고 뭐 엔진이 어떻게 될까 싶은데 사실 톱니바퀴가 100% 완벽하게 밀접하게 딱 붙어 있는 건 아니라고. 아주 미세하게 보자면 그 톱니바퀴 철과 철 사이에도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아주 얇은 공기 사이에 엔진 오일이라는 기름이 들어가서 마모율을 줄여주는 거거든. 아무튼 이제 그것까진 필요 없지만. 자, 그리고 얘네가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요.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됐냐? 그럼 봐라. 내연기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얘기했고 지금 여기가 이만큼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 놓고 나서 in short야. 자, executed purpose가 transaction인데 time and energy가 뭐 이렇게 되고 있고 뭐 균형이 필요하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넘어온다 이런 얘기거든 지금 사실. 문제가 이거라고. 이렇게 해볼까? 너무 두꺼울래나? 아니, 별로 안 두껍네. 자,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볼 때 여기까지는 뭐 이해했어요. 그래. 뭐 엔진 종류에 따라서 이런 건데 어쨌든 내연기관이 얘네보단 좋아. 근데 그 좋은 내연기관조차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다시 읽어볼래? 빈칸 부분을 다시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야. 됐어? 이거 자동차 엔진 얘기예요? 어때? 자동차 엔진 얘기야? 그냥 보면 이거 자동차 엔진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다시. 오늘의 착한 학생은 보여. 오늘의 테마는 뭐였다? 대입법이라고. 됐어? 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가장 근래로 임팩트 있게 남아있는 건 여러분들 작년 2학년 때 내신 공부할 때 나왔던 거였어요. 뭐? 1950년대 때까지만 해도 자율주행 자동, 그거 기억나죠?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 막 이렇게 하다가 의학 얘기로 넘어왔던, 그런 대입법 수준에서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오늘 하는 형태들이 나와. 자, 아까 봤던, 야이씨, 뭐, 요런 케이스 같은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이 지금 이런 케이스야. 요런 케이스. 만약에
자, 빈칸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랑 빈칸을 빼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었는데 얘네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 이거 뭐야? 전혀 다른 두 개의 문 것 같은데 이게 발생을 해도 대입법이야. 자, 이 말을 예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엄연히 따지면 이거 오디언스하고 보컬리스트를 갖고 이야기한 거지. 근데 우리 빈칸은 지금 생뚱맞게 바이올린 연주자잖아. 엄연히 보면 얘도 사실 이거야. 대입법, 이해돼? 대입법의 가장 핵심이 이거를 인지하느냐가 핵심이야.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제 옛날 형 누나들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빈칸에서 나와 있는 애랑 본문에서 나와 있는 애 사이가 괴리가 있다고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빈칸에서 언급된 거를 A라고 인지를 했는데 갑자기 지문에서는 생뚱맞은 애가 나오면이라고 했어. 근데 요새 니네가 생뚱맞다라는 표현을 잘 모르더라고. 생뚱맞다가 뭔 말인지 알아? 아 그래? 아 요새 잘 모르더라고. 애들이 생뚱맞으면이라니까 뭐가 좀 안 돼. 그래서 그냥 여기서 나와 있는 애랑 여기서 나와 있는 애랑 안 맞으면이야. 그냥 안 맞으면. 선생님 여기는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여기는 왜 갑자기 청중하고 가수입니까? 그거라고 그거. 됐어? 얘는 그래도 접근하기가 쉬워. 대입법이라고. 그런데 문제가 뭐야? 이런 글은 니네가 아예 대입법 써야 되는 줄도 몰라. 근데 난 그 느낌 그대로 가란 얘기야. 아 이상하다. 얘랑 이게 지금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알겠어? 그러면 그냥 무조건 대입법이야. 자 그럼 그냥 해볼게. executed purpose. 자 직역해보면 이행되는 목적이거든. 수행되는 목적? 야 그냥 가보자. 여기서 말하는 수행되는 목적이 뭐여야 돼? 수행되는 목적. 그게 뭐여야 돼? 그냥 끌고 와. 대입법으로 끌고 와. 엔진의 목적이 뭐야? 엔진의 목적. 뭔가 운영되게 하는 거잖아. 차가 굴러가게 만드는 거라고.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체크. 비동사. 매번 얘기하지만 비동사의 역할은 뭐였다고? 이 꼴이야, 이 꼴. 제발 그런 기본적인 것들 까먹지 말어. 자, 엔진이라는 것이 차가 굴러가게끔 하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래래, 거래. 됐어? 어떤 거래냐면 자동차가 굴러가게끔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그 에너지가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뭐에 대해서? resulting asset, 결과적인 재산에 대해서. 야, 여기서 말하는 결과적 재산이라는 건 자동차에 대입을 해보면 뭐야? 차가 잘 굴러가는 걸 거 아니야. 이게 보여야 된다고. 아니 갑자기 신나게 뭐 자동차 엔진 얘기하다가 재산 얘기는 왜 나오지? 이러면 이건 그냥 나가리야. 다시. 엔진이 차를 굴려야 되는데 그게 일종의 거래래 이 사람은. 뭐? 엔진이 차를 굴리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차가 굴러가는 것 대비 균형을 갖춰야 된다고. 이 말의 핵심은 얘들아, 자동차 엔진에 긍정적인 게 많아야 된다라는 거야? 부정적인 게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한 얘기야. 엔진에서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봐. 이미 누구네에 대한 건 여러분 버려야 돼? 여긴 싹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뭐였냐? 얘나 됐어요? 얘는 그냥 내다 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는. 왜? 얘네는 싹 뭐만 얘기하고 있었어? 단점만.
자, 두 번째. 이렇게 볼 때 누구도 갖다 버려야 돼. 얘도 버려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살릴 건 뭐밖에 없냐면 이걸 갖고 우선은 답을 찾으러 와야 되는 거야. 우선은. 됐어? 그럼 봐라. 여기 와야 될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말이 와야 돼. 내연 기관의 장점이 극대화가 되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게 될 거잖아. 이해되셨어? 오케이. 확인하시고 나서 답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알겠냐? 이해됐어? 화면은 잠깐 끊었다 갈 거야.